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JTBC 아침에는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끝을 모르는 폭염이 말복인 오늘도 계속 이어집니다. 어제 서울 기온이 36.4도까지 치솟으며 올해 가장 더웠고 전력 수요 최대 기록은 올여름에만 벌써 세 번째 깨졌습니다. 어제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인사들이 사면 복권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직접 수사했던 인물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오늘 새벽 영동고속도로 안산휴게소에서 1톤 탑차가 11톤 화물차를 들이받아 탑차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어젯밤 전남 여수에선 선소대교 인근에 정박해 있던 배에서 불이 나 어선 3척이 불탔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 중심 도시 텔아비브를 향해 2발의 로켓을 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이란의 보복 공격도 임박한 걸로 전해지면서 중동 내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어제 서울 기온은 36.4도까지 치솟으면서 올해 가장 더운 날이었고 전력 수요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말복인데요. 폭염과 열대야는 광복절 이후까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수도권 기온이 갈수록 치솟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의 낮 기온은 36.4도로 올해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동해안에서 들어오는 뜨거운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어가면서 고온 건조해지는데 이 바람이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연이은 찜통더위에 전력 수요는 역사상 최대치를 다시 썼습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 전력 최대 수요는 94.6기가와트로 여름과 겨울을 합쳐 가장 높았습니다. 올 여름에만 세 번째로 최대 전력 수요 기록이 깨졌습니다. 끝모를 폭염에 온열 질환자만 2,300명에 육박하고 가축도 70만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오늘이 삼복더위의 끝을 알린다는 말복이지만 폭염의 기세는 꺾이지 않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유독 무덥겠습니다. 서울에선 3주 넘게 열대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 35도 내외의 무더운 날씨와 서쪽 지역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이어지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열기와 많은 양의 수증기가 만나면서 소나기도 이어집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전국 곳곳에 최대 60mm의 비가 예상되는데 시간당 20mm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일본 동쪽 해상을 지나는 태풍들의 간접 영향으로 당분간 한반도에는 뜨거운 공기가 유입되겠습니다. 광복절 이후에도 폭염과 열대야는 계속되고 소나기도 자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물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인사들이 줄줄이 포함됐습니다.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직접 수사해 처벌을 받은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광복절 특별 사면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복권됐습니다. 이로써 김 전 지사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 전 지사는 입장문을 내고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여전히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공감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미 결정된 것이니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번 특별 사면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인사들도 포함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했던 현기환 전 정무수석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련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대상이 됐습니다.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직접 수사해 처벌한 핵심 인물들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미 2022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사면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최상병 사건 관련 소식입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통신 내역뿐 아니라 전 현직 대통령실 관계자 10여 명의 통신 내역을 모두 확보해 분석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외부 인사와 통화했는지까지 샅샅이 훑어 수사 외압 의혹뿐 아니라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도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통신 내역 확보를 수사 성패를 가를 핵심으로 봤습니다. 지난해 7월 최상병이 순직한 뒤부터 1년간만 통신 내역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급한 문제는 통화 기록 확보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빈틈없이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제 7월 달에 이제 통화 기록 시한이 이제 지나니까 그런 부분. 공수처는 4차례 영장을 청구한 끝에 윤석열 대통령의 통신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전 현직 대통령실 관계자 10여 명의 통신 내역도 함께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가 통신 내역을 확보한 전체 인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많습니다. 최상병의 사건 기록을 회수할 무렵이나 사건을 재검토한 시점에 국방부 등과 연락을 주고받은 인물들입니다.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은 유재훈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여러 차례 통화했습니다. 또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은 이종섭 전 장관의 보좌관과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외에 다른 인물들과 통화했는지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은 물론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의혹까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외부 인사와의 통화 내역이 있다면 구명 로비 의혹을 푸는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수처는 분석을 마치는 대로 주춤했던 관련자 소환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입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안산휴게소에서 1톤 탑차가 11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탑차 운전자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어젯밤 11시 36분엔 전남 여수 선소대교 인근 바다에 정박해 있던 배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1.5톤 규모의 어선 3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소셜미디어 X에서 대담을 했습니다. 최근 수세에 몰린 트럼프의 반전 카드였는데 대담에서 나온 몇몇 발언이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외모를 품평하는가 하면 노동자 해고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를 공개 지지한 머스크는 온라인 대담에서 트럼프의 거친 표현에 맞장구를 치며 사실상 멍석을 깔아줬습니다. And making Kamala sound like a moderate when in fact she is far left, like far left. Worse, she's a radical left lunatic. 트럼프는 다음 날 최고의 조회수를 기록했다며 자축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대담에서 나온 몇몇 발언들이 문제가 되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당장 해리스 부통령의 외모를 품평하는 듯한 발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해리스가 자신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닮았다며 여배우처럼 예쁘다고 말한 겁니다. I saw a picture of her on Time magazine today. She looks like the most beautiful actress ever to live. It was a drawing, and actually, she looked very much like our great first lady, Melania. 해리스 캠프는 발끈했습니다. This sexist rhetoric is still very much alive and well. It certainly comes from Donald Trump. 트럼프는 또 노동자 해고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머스크를 추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Well, you're the greatest cutter. I mean, I look at what you do. You walk in and you just say, "You want to quit?" They go on strike. I won't mention the name of the company, but they go on strike, and you say, "That's okay. You're all gone." 전미 자동차 노조는 이 발언이 협박에 해당된다며 두 사람을 미 노동관계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선 트럼프의 실언에 대한 불만이 공개적으로 터져나왔지만 어제 대담에선 특유의 막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He had a low IQ 30 years ago, by the way, but now he might not even have a IQ at all. 해리스 캠프는 성명을 내고 자아도취에 빠진 부자들이라며 트럼프와 머스크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중동 소식입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를 향해 로켓 2발을 발사했는데 이스라엘군은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한 대규모 공습도 가능하다고 언급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확전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 경제 수도 텔아비브를 향해 로켓 도발을 발사했습니다. 하마스의 무장 조직 알카사며단은 성명을 통해 텔아비브와 주변 지역에 로켓 2발을 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로켓 중 한 발은 이스라엘 중부 해상에, 다른 한 발은 이스라엘 영토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현지 매체들은 사상자는 없었고 공습 경보도 울리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이란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에 24시간 내 대규모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보당국도 이란이 이스라엘 직접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이를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אחרי מה שקורה ספציפית מול איראן, עם כל היכולות שלנו, אנחנו גם לא עוקבים לבד. עוקבים עם ארצות הברית. 특히 친이란 무장 세력 헤즈볼라는 지난달 27일 이스라엘 골란고원 축구장을 공습해 어린이 12명을 숨지게 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5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이 예정된 가운데 이란의 보복 공격이 이뤄지면 협상이 어려워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오늘과 내일 택배 쉬는 날을 맞아 택배 업체들이 배송을 멈춥니다. CJ 대한통운과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우체국 소포, 로젠택배는 택배 쉬는 날인 오늘부터 광복절인 내일까지 배송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체 배송망을 갖춘 쿠팡, SSG닷컴, 컬리와 편의점 배송망을 이용하는 반값 알뜰택배는 정상 운영합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어도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신고한 전 직원과 민희진 대표 간의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 대표는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달랐다면서 입장문을 내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제 주변은 모두 그 당사자가 저인 걸 아는 상황이 됐는데 민 대표님 입장문을 보면 저는 일도 못하고 도덕성 허위 신고를 한 미친 여자로 그려지거든요. 지난 2월에 A씨는 어도어 임원이 성희롱을 했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하이브 조사 결과 사건을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고 나왔고 A씨는 어도어를 떠났습니다. A씨는 민 대표가 적극적으로 사건에 개입하며 조사가 편파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곧바로 민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습니다. A씨가 어도어 구성원 중에 최고 연봉자였고 저조한 아웃풋으로 불화가 지속됐다며 성희롱 신고 내용은 자극적인 단어로 왜곡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언론 보도 등에서 A씨를 향한 욕설이 공개된 데에 대해선 A씨가 사과받아야 할 대상은 불법으로 자료를 짜깁기해 디스패치에 제공한 자들이라며 더는 복잡한 사안에 끼지 않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A씨는 SNS를 통해서 하이브로부터는 사건을 재조사하겠다는 메시지를 받았지만 민 대표로부터는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를 둘러싸고 팬들의 반응이 엇갈립니다. 하이브 사옥 앞에 슈가의 방탄소년단 탈퇴를 촉구하는 화환이 늘었었지만 철거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어제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앞입니다. 민윤기 탈퇴해, 우리의 손을 놓은 건 너야 등 20여 개의 화환이 늘어섰습니다. 민윤기는 슈가의 본명입니다. 개인 팬들이 일일이 주문한 걸로 알려졌는데 집회 신고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화환이 대부분 철거됐습니다. 하이브 측에서 나와서 집회 신고가 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배송 차량, 저희 기사님들 차를 다 찍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하지만 소셜미디어 등에선 해외 밴드를 중심으로 슈가 스테이스, 탈퇴 반대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방화범이 불을 지르려다 자신의 몸에도 불을 붙이는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았는데요. 사건 당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지난달 6일입니다. 호주 캔버라에서 2명이 헬멧을 쓴 채 문을 부수고 이발소에 침입합니다. 빨간 기름통을 들고 실내 곳곳에 뿌리더니 라이터로 불을 붙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불이 훨씬 커져서요. 자신의 몸에도 불이 붙었고 몸에 붙은 불을 끄기 위해서 도로에서 몸을 굴려보기도 합니다. 결국 공범의 도움으로 몸에 붙은 불을 끈 채 두 사람 자전거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불은 다행히 꺼졌는데요. 건물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경찰이 아직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주말 동안 화상을 입은 사람을 알거나 화재를 목격한 사람은 제보해달라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국사편찬위원장 등 윤석열 정부의 역사기관장 자리 곳곳에 뉴라이트, 극우 성향 인사들이 임원을 맡고 있습니다. 최소 20여 명에 달하는 걸로 파악됐는데 일본의 경제적 수탈은 없었다면서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인사도 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참여 인사들의 편향성과 역사 왜곡 논란 끝에 무산된 국정 역사교과서.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뉴라이트 인사들이 현재 3대 역사기관의 수장을 맡고 있습니다. 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은 일제강점기와 친일파 모두 북한 공산주의에 의해 왜곡된 분류일 뿐이라고 주장했고, 여러분 친일파 인명사전 만들어진 거 알죠? 거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일정 직위 이상을 가진 사람은 3개 이상 걸리면 친일파예요.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일본의 경제적 수탈은 없었다며 식민지 근대화론을 고수합니다. 당시 조선 경제는 기본적으로는 자유거래의 시장 체제였고 민법 등이 시행되고 있어서 조선인과 일본인의 구분 없이 개인의 재산권이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박지향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도 취임 직후 일본이 과거에 대해 사죄하지 않는다는 기성세대의 인식을 젊은 세대에게 강요해선 안 된다고 해 논란이 됐습니다. 역사 관련 공공기관으로 범위를 넓히면 뉴라이트 또는 극우 성향 인사 20여 명이 임원을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광복회는 이번 정권에서 역사 왜곡의 거대한 음모가 속속히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인천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러 아파트 단지에선 전기차 충전 시설을 어디에 둘지 주민들 사이에 혼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지상과 지하 모두에 전기차 충전 시설과 주차장이 있는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 정기 입주자 대표 회의를 여는데 핵심 안건은 전기차 설비 운영으로 잡혔습니다. 최근 화재가 이어지자 전기차 충전기 운영 방식 등을 논의하기로 한 겁니다.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주민 의견은 엇갈립니다. 얘가 아무래도 낫죠. 여기는 화재가 나도 빨리 이제 진화도 할 수 있고 또 아파트에도 위험했고. 아니 뭐 학교 다니면 낮에도 계속 오며 가며 하는데 또 지상에 전기차까지도 오며 가며 하시면 또 그것도 위험할 수 있잖아요. 재건축을 마치고 11월 입주를 앞둔 서울의 한 대단지 아파트는 민관이 모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지하에 있는 전기차 설비 지상화나 지하주차장 소방 설비 등 대안을 논의했는데 신축 아파트의 경우 상황은 더 복잡합니다. 대부분은 지상의 주차장 대신 편의시설을 마련하는데 이 시설이 아파트 가격까지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상 공간을 충전시설로 두긴 어렵다는 겁니다. 아파트의 커뮤니티 인프라 그런 내용들을 활용할 수가 있나. 주거단지로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잖아요. 지상에 자동차 올리고 아파트 주민들 생활을 집에서만 국한시키는 것. 해결 방안이 아닌 거죠. 정부는 전기차 설비를 지상에 설치할 경우 보조금 지급을 검토하기로 했는데 일각에선 전기차 안전 대책을 아파트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요즘 같은 폭염에도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유행하기 때문인데요. 약국마다 치료제가 동인하는 품귀 현상까지 생겨났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 약국을 직접 돌아봤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가 들어오자마자 금방 동이 났습니다. 하면 하루에 한 20-30건 문의가 오는 것 같아요. 요양병원에서도 전화가 오지만 저희가 있다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실제로 재고가 없으니까 추가로 언제 공급될지는 사실 저희도 알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약국엔 코로나19 치료제가 있어야 할 자리만 텅 비었습니다. 고양시에서 오셨고 압구정동에서 오셨어요. 연락을 다 돌리고 약이 좀 있다는 약국들을 명단을 다 뽑아서 환자들에게 다 그걸 줬어요. 환자들이 요 문을 나가서 요 앞에서 연락했는데 거기서
모든 약국이 다 없다고 합니다. 허탕을 친 일부 환자들은 연락처를 남기고 가기도 했습니다. 치료제를 취급하는 서울 마포구의 모든 약국에 확인해봤습니다. 약국 23곳 중 치료제가 하나라도 있는 곳은 5곳에 불과했습니다. 처방을 하는 병원들도 곤란해합니다. 지금 학설업체들 다 계속 내고 있는데 약국에 약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약국에다 전화해가지고 있는 대로 환자를 보내요. 일부 대학병원에서도 치료제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질병관리청은 방학과 휴가철이 끝나는 이번 달 하순에 코로나19 확산이 절정에 이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달 안에 치료제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유행이 클 걸 예측을 크게 해서 충분히 비축해가지고 이제 전국에 배포해놨어야 되잖아요. 약이 없어서 이분들이 중증으로 입원하거나 사망한다. 국가 책임 아니겠어요? JTBC 이희령입니다. 프로야구가 역대 최소 경기 800만 관중을 달성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사상 첫 1000만 관중 돌파도 곧 현실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인기의 요인이 치열한 순위 경쟁 때문일까요? 1위 기아와 2위 LG, 3위 삼성이 나란히 경기를 이기면서 선두권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오늘의 야구에서 전해드립니다. 치열한 순위 싸움 속 800만 관중을 돌파한 프로야구. 선두권 팀들이 모두 함께 웃었습니다. 0대0으로 팽팽히 맞선 기아와 키움의 5회 초. 투아웃에 찾아온 1-3루 기회. 박찬호가 친 공이 좌중간으로 향합니다. 몸을 날린 중견수 이주형. 그러나 공은 글러브를 맞고 빠져나가면서 기아가 선취점을 뽑습니다. 8회에는 볼넷으로 출루한 김도영이 도루에 성공하고 소크라테스의 중전 안타 때 홈에 들어와 한 점을 추가합니다. 기아는 선발 내일과 4명의 투수들이 키움 타선을 4피 안타 무실점으로 막고 2점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대전에서는 LG가 한화의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0대2로 끌려가던 8회 오스틴과 문보경의 적시타로 동점을 만들었고 9회 박혜민의 2루타에 이은 홍창기의 안타로 역전에 성공합니다. LG는 마무리 유영찬도 한화의 마지막 공격을 잘 막으면서 5연승을 달렸습니다. 삼성은 1회부터 폭발했습니다. 이성규의 투런 홈런을 시작으로 김영웅이 우중간 담장을, 박병호는 왼쪽 담장을 넘겨버립니다. 홈런 3개로 넉 점을 뽑으며 기선을 제압한 삼성은 KT를 꺾고 2위 LG와 한 경기 반차를 유지했습니다. 프로야구가 시즌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꿈의 1000만 관중이 눈앞에 다가오는 가운데 우승 트로피는 과연 어느 팀으로 향하게 될까요? 오늘의 야구였습니다. 날씨입니다. 말복인 오늘도 무더위가 계속됩니다. 기상청은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경보를 내렸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5도, 광주가 34도, 대구는 33도로 예상됩니다. 강한 햇볕으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부터 밤 사이엔 최대 60mm의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